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6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법적 분쟁이 종료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부정행위나 국가 개입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 프라보워 수비안토의 대통령 당선을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재판소는 다수결로 아니스 바스웨단과 간자르 프라노워 후보의 법적 이의를 기각하며 선거 과정에 국가의 부당한 개입이 없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선거 기간 동안 정부의 사회 지원금 배포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프라보워의 러닝메이트 기브란 나카부밍 나카의 후보 자격 논란과 관련된 사건도 언급되었으나 법원은 이러한 문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동안의 중립성 유지 문제에 대해 수아르토요 대법원장은 정부 관리와 의원들에게 향후 선거에서 국가 당파성 혐의를 더 세밀하게 다루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일부 판사들은 프라보워 기브란 후보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사회 지원금 지급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부분 재투표를 주장했지만 이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대선 결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아니스 바스웨단과 간자르 프라노워 후보의 이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던 대선 결과 판결과는 다르게 8명의 헌법재판관 중 3명이 정부의 선거 개입과 사회 지원금 지급이 영향을 미쳤다고 부분 재투표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 인디케이터의 분석 결과 소셜미디어 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4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립적인 반응은 28%, 긍정적인 반응은 25%에 그쳤습니다. 또한 분석에 따르면 네티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이슈는 기브란 나카부밍 나카의 부통령 후보 지명이었습니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양 후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결과에 승복하였습니다만 일부 네티즌들은 여전히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등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우리나라에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도 디지털 공공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디지털 영사 민원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금융결제원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재외국민이 우리나라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휴대전화나 계좌가 필요했으나 이번 협약으로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재외동포청은 4월 중에 재외공관 실무 담당자 교육 및 서비스 시범 운영을 마치고 5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재외국민은 이 서비스를 통해 재외공관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은행, 증권, 카드, 보험, 저축 등 다양한 금융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정부24 홈택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업무와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도 한층 용이해질 것입니다. 또한 재외동포청과 금융결제원은 디지털 증명 서비스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며 서비스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기철 청장은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통해 재외국민도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며 디지털 영사 민원 서비스 확대를 통한 재외동포 지원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나생명이 인도네시아의 노부은행 지분 40%를 매입하며 국내 보험사 중 최초로 해외 은행업에 진출합니다. 이로써 하나생명은 보험업뿐만 아니라 은행업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부은행은 1990년에 설립되어 총자산 2조 3천억 원 규모의 중형은행으로 인도네시아 재계 6위인 리포그룹 소속입니다. 하나생명은 이번 투자를 통해 모바일 기반 영업 환경을 강화하고 하나금융계열사의 디지털 모바일 경험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나생명 인도네시아 법인의 생명보험 상품과 리포손해보험의 손해보험 상품 판매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승주 하나생명 대표이사 부회장은 이번 지분 투자를 통해 하나생명이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가 동남아 시장 확장 전략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번 하나생명의 해외은행 지분 투자는 지난해 7월 발표된 금융회사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 보험사의 해외은행 인수를 허용하는 방침에 따른 첫 사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최고 경영자가 오는 30일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은 애플의 팀 쿡 CEO가 최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후 이루어지는 것으로 두 기업 간의 경쟁적인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장관에 따르면 나델라는 이번 방문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프라보워 국방장관 겸 대통령 당선자와의 만남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나델라의 이번 방문 기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투자 금액은 14조 루피아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미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팀 쿡 애플 CEO는 조코위 대통령과 프라보워와의 만남에서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 확장 기회 및 글로벌 공급망과의 통합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대한 대규모 투자 의사와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의 지속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일본의 종합상사 소지츠가 자카르타의 도시고속철도 남북선 연장 공사의 철도 시스템 및 궤도 부설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계약은 4천억 원에 달하며 공사 기간은 75개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지츠는 자카르타 중심부 분달한 하이역에서 북부 자카르타 꽃다역까지 이어지는 약 5.8km 구간에 전차선, 수배전 설비, 신호 및 통신 설비, 궤도의 설계, 조달, 시공을 맡게 됩니다. MRT 자카르타는 해당 구간의 기존 남북선과 동일한 무선식 열차 제어 시스템과 자율주행 1레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분달한 하이역부터 모나스역 구간은 2027년, 하르모니역부터 꽃다역 구간은 2030년까지 운행을 시작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소지츠 홍보 관계자는 소지츠가 인도네시아에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번 MRT 연장 사업에도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 노하우와 체제가 활용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부 자바의 치보다스 식물원에서 지구상 가장 큰 꽃으로 알려진 타이탄 아룸이 최근 개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탄 아룸은 생선 썩은 냄새와 진한 치즈 냄새가 섞인 듯한 특유의 악취를 내며 이 때문에 시체 꽃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번에 개화한 타이탄 아룸은 지난 19일 개화했으며 지름이 3.1m에 달했습니다. 참고로 타이탄 아룸은 화려한 색깔의 꽃잎으로 보이는 불연포가 있고 꽃 중앙이 긴 기둥 모양이고 아랫부분에 수많은 작은 꽃이 모여 있습니다. 감자 400배 정도 크기의 알뿌리로 자라는 식물로 40여 년간 사는 동안 꽃은 2에서 3번밖에 피지 않습니다. 한편 타이탄 아룸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역이 원산지로 해당 지역에는 썩은 시체 등을 먹는 딱정벌레나 파리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타이탄 아룸은 벌이나 나비를 유혹하는 향기 대신 악취를 내어 파리 등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꽃이 3에서 4일 동안만 짧게 피기 때문에 빠르게 곤충들을 유혹하기 위해 강한 악취를 내며 이 악취는 몇 시간마다 발산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